크고 넓은 벌판이라는 뜻을 가진 달구벌, 대구광역시의 옛 이름이다. 대구 하면 언뜻 관광과는 상관없는 대도시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깊숙이 들여다보면 온통 즐거운 볼거리와 먹을거리로 가득하다. 대구는 각종 골목이 잘 발달돼 있는데 특히 음식과 관련된 골목이 많아 요즘엔 대구 하면 떠오르는 음식도 여러 가지다. 온몸을 후끈하게 데워주는 국물 요리와 바삭한 튀김, 그리고 특별한 볶음 요리까지. 대구식이라고 이름 붙은 음식이 많아 식도락 여행지로 손색이 없다. 넓은 벌판에 가득 찬 즐거움, 맛있는 대구 여행을 떠나보자. 대구의 맛을 찾아온 첫 번째 장소는 1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현풍시장. 없는 것이 없다는 현풍시장은 지금도 100년의 역사를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다. 이른 아침, 시장이 조용히 하루를 준비하는 시간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부지런하게 준비를 끝낸 곳이 있다. 시장을 찾아오는 손님뿐 아니라 상인들도 아침밥을 먹기 위해 많이 찾아오기 때문이다. 소구레는 수구레의 대구식 표현으로 수구레로 끓인 얼큰한 국밥이 이 시장의 명물이 된 것이다. 커다란 솥에 끓이는 수구레국. 이 맛을 보려고 멀리서도 찾아온다. 이건 옛날부터 소구레가 이게 현풍, 창녕, 고령 이방이 유명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어서는 제일 현풍이 제일 유명합니다. 중시어른이 96인데 아직까지 살아 계시거든요. 그래서 시어른 하시던 거를 물러받아가 저거 하는데 소구레를 전부 여기서 모든 준비와 모든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손님들과 같이 전부 다 합니다. 수구레는 소의 가죽과 고기 사이의 악교질을 일컫는 말로 쫄깃하게 씹히는 식감이 일품인 특수 부위다. 수구레는 이것을 취급하는 전문점에서만 맛볼 수 있는데 이곳 현풍시장은 수구레 국밥으로 미식가들 사이에서 유명한 곳이다. 수구레 국밥은 수구레를 듬뿍 넣어야 맛있게 만들 수 있는데 큰 솥을 가득 채운 수구레 속에는 커다란 선지 덩어리도 숨겨져 있다. 오늘 이제 이렇게 선지가 밑에 들어가는 이유는 이게 고기가 밑에 들어가고 선지가 큰 덩어리로 위에 올라오면 고기가 너무 익어쁘고 선지는 김이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큰 덩어리 이거를 밑에 들어가고 고기 이거는 빨리 익지 말았고 위에 올리거든요. 이래갖고 이제 모든 이제 양념을 허쳐갖고 끓이면 됩니다. 깨끗하게 손질된 수구레와 신선한 선지. 수구레 국밥은 양념을 하기 전에 수구레와 선지를 먼저 익힌다. 소금을 이렇게 드십니다. 많이 안 넣습니다. 이것은 대충 하나. 수구레와 선지가 어느 정도 익었다 싶으면 고춧가루와 파를 넉넉히 넣어 잡내를 없애준다. 고기로만 끓인 육수를 쓰는 것도 특징이다. 삐딱고 볶아오니까 물이 시원한 맛이 없더라고요. 익음에도 순고기이기 때문에 탁탁한데 이 삐딱국과가 해보이기는 시원한 맛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 삐딱국은 안 합니다. 안 하고 시원한 맛을 내는 건 어디서 나는가 하면 선지만 선지에서 나옵니다. 안에 선지 들어있네요. 선지를 많이 씁니다. 선지. 이제 본격적으로 수구레국을 끓이는데 선지가 푹 익으면 고춧가루를 조금 넣고 파를 듬뿍 넣는다. 파가 많이 들어가 누린내 없이 시원한 맛과 감칠맛을 낸다. 이곳에선 하루 종일 3개의 솥이 펄펄 끓는다. 육수가 한 솥이고 수구레와 선지가 한 솥, 그리고 완성된 국이 또 한 솥이다. 깊은 맛이 우러나도록 하루 종일 끓이면서 완성된 수구레국에 고기나 육수가 부족하다 싶으면 바로바로 추가해 끓이는 것이다. 이러니 수구레 국밥을 먹으러 온 손님은 기다리는 법이 없다.
표준어로는 수구레지만 대구에서 부르는 소구레는 어쩐지 더 정겹다. 사람만 나이가 드는 것은 아니다. 매일 새로 끓여도 수십 년 세월의 맛을 그대로 가진 수구레국. 나이 든 국밥은 깊고 다정한 맛을 낸다. 수많은 이야기와 삶이 살아있는 시장을 꿋꿋하게 지킨 뜨거운 맛이다. 이제 넉넉한 인심을 꺼낼 차례. 뚝배기가 가득 차도록 수구레와 선지를 푸짐하게 담는다. 아니 나는 좋은 거 그거는 몰라요. 뭐 우선에 입에 땡이 오는 게지. 지금 2대까지 하고 있는데 뭐 3대, 4대 갈까? 그래서 오랫동안 지금 한 30년 이상을 지금 할매 때부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단 시원한 국물부터 맛본 다음 하얀 쌀밥을 국에 말아 먹는다. 소구레와 선지 한 입을 뚝 떼어 입에 넣으면 쫄깃쫄깃 꼬들꼬들한 수구레 맛이 기가 막힌다. 좀 더 담백하고 개운한 맛을 찾는다면 따끈한 묵밥을 시켜보는 것도 좋다. 지금 어디 가시는 거예요? 이거 장화간에 하러 갑니다. 이제 대도시에서는 좀처럼 보기 어려워진 방앗간. 이곳에서 직접 간 메밀로 묵을 만든다. 여기 방앗간 주인은 다른 분 아니에요? 예, 딴 분이지. 근데 그냥 와서 이렇게 기계 쓰고 그러는 거예요? 예, 제가 직접 갑니다. 갈아주는 것도 저는 마음에 안 들거든요. 그래, 제가 이제 이렇게 매물을 보고 딱 알아서 딱 받아오기 때문에 아무 방앗간에 가서도 제가 받아오지 갈아주는 건 싫어해요. 그래, 열쇠도 이 집 열쇠를 저한테 주잖아요. 항상 묵을 많이 꺼내니까. 똑같은 기계를 쓴다 해도 묵을 만드는 사람이 가진 감은 따라올 수가 없다. 묵을 만드는 첫 번째 과정부터 까다롭게 시작된다. 묵을 만들려면 손이 많이 간다. 직접 간 메밀에 뜨거운 물을 붓고 양손으로 힘주어 주물러가며 녹말을 빼낸다. 그 다음 거름망에 넣어 껍질을 뺀 고운 앙금만 걸러낸다. 메밀가루를 사서 쓰면 편하겠지만 굳이 힘든 작업을 매일 하고 있다. 애써 만든 묵은 그 맛이 다르기 때문이다. 한결같은 맛을 위해 이 방법을 고집하고 있다. 바로 걸러가지고 바로 끓입니다. 예. 바로 예. 끓여갖고 이제 식으면은 이제 묵이 이제 따가야 되는 기지. 메밀 앙금을 끓이기 전 기름을 조금 넣는다. 그 넣지 마라. 소금도 약간만 넣고 소금 넣고 이제 요거 이제 처음에는 불 다하게 합니다. 다 돼갈 때는 불 약하게 해갖고 이렇게 적고 그걸 조금 덮어놔두고. 메밀이 바닥에 눌러붙지 않도록 계속해서 저어가며 끓인다. 메밀 앙금을 젓는 주걱에 점점 힘이 들어가면 이때부터가 중요하다. 젓고 나서 이제 한복판이 복판 여기가 북떡북떡 끓으면서 꽈리 거품이 입니다. 그럴 때 이제 불을 낮추고 소뚜껑 놔또 덮어놓습니다. 덮어놨다가 나중에 또 한참 있다가 불 탁 기려갖고 또 젖어갖고 그래 그만 돼. 이 벌써 거품이 이게 허여 툭툭 튀지. 허여 이래 보승처럼 허여 이가 툭툭 튀잖아. 튄다 입니까. 용암처럼 뜨겁게 끓은 메밀 앙금은 적당한 그릇에 담아 식히기만 하면 고운 메밀묵이 된다. 이렇게 만들어진 겨울철 별미 메밀묵. 묵밥으로 쓰는 메밀은 두껍게 채를 썰어야 제맛이다. 매끈하고 탱글탱글한 메밀묵을 뚝배기에 가득 담는다. 그리고 묵밥 맛을 좌우하는 진한 멸치 육수를 부었다 덜었다 반복하며 묵을 따뜻하게 데운다. 우리 묵은
묵은 욕심을 안 냅니다. 저는 한 그릇 적기 내고 적기 팔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엄마들처럼 막 채떨에 씻어가 엮고 다라이에 뭐 부은 물이 있다고 이제 그거 아깝다고 막 씻어 엮고 이래 보면 절대로 묵이 안 됩니다. 잘 익은 김치와 양념장, 고소한 콩가루를 얹고 여기에 칼칼한 청양고추를 잘게 썰어 올리면 담백하고 개운한 맛의 메밀묵밥이 완성된다. 묵밥은 고급 요리가 아니다. 출출함을 달래기 위해 가볍게 먹는 그런 음식이다. 하지만 이 묵밥 한 그릇에 들어간 정성은 그 어떤 비싼 음식보다 더 값진 것이다. 뜨끈한 국물 요리 2그릇, 시장의 멋이 있는 밥상이다. 대구엔 특색을 가진 대표 상품을 내세워 발달한 각종 골목들이 발달해 있다. 그래서 대구 골목 투어라는 이색 상품까지 생겨났는데 여러 골목 가운데서도 가장 인기가 좋은 곳은 약전 골목이다. 대구는 양령시로 불릴 만큼 큰 한약재 시장이 열리던 곳으로 조선 효정 6년부터 대구 읍성 객사 부근에서 봄가을 2차례에 걸쳐 한약재를 거래했었다. 우리나라는 물론 만주, 중국, 몽골, 일본, 베트남 등 여러 나라로 한약재를 거래해 국제시장으로서 명성을 떨쳤다. 지금도 골목에 깃든 한약 냄새 덕분에 걷기만 해도 병이 낫는다는 속설이 있다. 약전 골목을 거닐며 다양한 약재를 구경했다면 몸에 좋은 음식으로 기운을 채워보자. 이번에 만나볼 음식의 주인공은 보거. 대구에선 특히 보거 불고기가 유명하다. 보거 불고기에는 다른 보거가 들어가는 것 같은데 예. 어떤 보거인가요? 저거 생복이나 밀복을 주면 단가가 되게 세거든요. 비싸지니까 요거는 엄복 불고기. 매콤하고 약간 간이 좀 들어가면서 볶음 종류를 좋아하니까 이게 아마 대구에서가 유행되는 것 같아요. 보거 불고기는 굵고 싱싱한 콩나물을 듬뿍 넣고 뼈를 제거한 보거살만 넣어 매콤하게 양념해서 먹는 음식으로 만드는 방법은 불고기보다는 해물찜과 비슷하다. 생강, 마늘이 진짜 많이 들어가고 참기름, 양파 갈아였고 무도 갈아였고. 보거 위에 칼칼한 양념장을 얹고 버섯과 떡, 향긋한 미나리를 넉넉히 올린다. 이렇게 완성된 보거 불고기, 이제 끓이기만 하면 된다. 여기에는 따로 육수 같은 거. 예, 이거는 콩나물 자체에서 물이 나오니까 그냥 해도 물이 짜자하게 나오니까 그래가 밥 볶아. 물이 많으면은 밥도 볶으면은 저거가잖아요. 그러니까 물을 넣을 필요가 없지. 콩나물에서 수분이 나와 자작하게 국물이 생긴 보거 불고기. 이 국물로 양념장이 재료에 고루 섞이도록 저어준 다음 보거가 충분히 익을 때까지 끓여준다. 매운맛을 좋아하는 대구 사람들의 입맛에 딱 맞는 음식이다. 그런가 하면 추운 겨울에만 판매하는 보거 요리도 있다. 겨울이면 매일 들르는 시장. 그 생밀복 사러 왔어요. 12월이 돼야 생밀복이 나오니까 오늘부터는 뭐 어제 아래부터 출하됐다 해가지고 사러 나왔어요. 신선한 식재료들이 반듯하게 자리 잡고 손님을 기다리는 대구 청과시장. 전국에서 모인 좋은 채소와 해산물을 한 곳에서 만날 수 있다. 하지만 이제 막 나기 시작한 겨울 밀복은 흔치 않은데 미리 예약한 가게에서 밀복을 운 좋게 구할 수 있었다.
손님들이 그토록 기다리는 겨울 메뉴가 될 물 좋은 밀복. 어떤 것이 좋은 밀복일까? 물이 선명해야 되고 진이 나야 되고 빛깔이 좋아야 됩니다. 아랫부분은 하얗게 둥쪽에는 알록달록하게. 복어는 잘 알려진 대로 독이 있는 생선이다. 그래서 이곳에서는 일반 손님들에게는 복어를 판매하지 않고 복어 조리 자격증을 가진 조리사가 있는 식당에만 판매하고 있다. 밀복은 매끄리하고 안에 또 독이 있고 목은 가시가 있고 독이 없고 독 있는 복어고 독 없는 복어고 그 차이입니다. 밀복은 다른 종류의 복어에 비해 독성은 약하지만 숙련된 조리사가 독을 잘 제거해 안전하게 요리한다. 밀복의 머리 부분은 크게 잘라내고 몸통만 남겨 깨끗하게 손질한다. 아, 그래, 다 뭐, 이 머리도 쓸 수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머리에, 요게 내장하고 머리에 거의 독성이 제일 많으니까, 머리 부분은 버리분다고. 안 쓰고. 밀복의 뱃속을 꽉 채우고 있던 길고 두툼한 주머니. 아, 요거는 복어의 남자, 이 곤이라는 건데, 이거는 이게 사람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이게 뭐였더라, 복어를 생산하는 주머니, 곤. 이게 구수하고 맛이 있어요. 손질한 복어는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 피를 없애야만 독성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다. 콩나물을 넣고 여러 가지 해산물을 넣어 끓인 육수에 싱싱한 콩나물을 가득 넣는다. 콩나물에서 나온 수분 때문에 끓일수록 국물이 더 시원해진다. 여기에 손질한 생밀복을 올리고 미나리를 넣으면 더욱 개운한 국물 맛을 낼 수 있다. 이러면 다 올라가는 거예요? 예. 요건. 그리고 빠질 수 없는 매운맛. 그래도 대구 사람들은 매운 걸 좋아하니까 지리보다 매운 거 탕을 더 좋아하죠. 빨간색. 추운 겨울이 제철인 밀복. 신선한 생밀복으로 끓인 탕은 이 시기에만 맛볼 수 있는 계절 한정 메뉴인 셈이다. 세계 4대 진미 중 하나로 손꼽히는 복어. 독성을 가지고 있어 두려움의 대상인 동시에 매혹적인 맛으로 사랑받는 식재료다. 중국 북송시대의 시인 소동파는 복어의 맛을 죽음과도 바꿀 만한 맛이라고 극찬했을 정도. 매콤하게 볶아낸 대구 명물 복어 불고기와 신선한 밀복으로 끓인 겨울 한정 메뉴 생밀복탕. 대구를 찾는다면 얼큰한 대구식 복어 요리를 놓치지 않아야겠다. 대구 맛집 골목 중엔 막창, 닭모래집, 매운 갈비찜 등 술안주로 사랑받는 음식이 유난히 많다. 이곳에 대구 사람들의 인기 술안주가 있다는데 재료는 대구시와 같은 이름을 가진 생선 대구. 대구는 흔히 먹는 생선이지만 손님들이 음식에서 눈을 떼지 못한다. 마치 후라이드 치킨을 연상케 하는 모습. 대구는 거의 대구 볼집이나 뭐 대구탕 이런 게 많이 유명하지만은 저희는 또 튀김으로 이제 특색 있게 튀겼는데 이제 대구 대가리에서 살도 많고요. 그리고 뼈 튀겼으니까 뼈도 다 씹어 먹을 수 있거든요. 부위마다 다양한 맛이 있으니까 맥주 안주로 정말 최고예요. 크기가 큰 생선인 대구는 대가리와 목 부분의 살이 웬만한 생선 몸통만큼 살이 많다. 치킨을 굉장히 튀긴 음식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대구는 지방이 적으니까 튀겨도 이렇게 바삭하고 느끼한 맛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대구 대가리로 애가 튀김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하루에 몇 마리나 이렇게 튀김을 하게 되시나요? 하루에 한 50마리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딱 물량이 떨어지면 영업 종료고요. 카레, 마늘, 후추를 섞어 특유의 향을 낸 튀김가루를 손질한 대구 대가리에 묻히는데 이때 물을 쓰지 않아야 반죽이 얇고 바삭하게 튀겨진다. 튀김가루를 입힌 대구 대가리는 그대로 끓는 기름에 들어간다. 바삭하고 노릇하게 튀겨지면서 나는 냄새까지 치킨과 비슷하다. 고기는 꼬리, 생선은 대가리가 맛있다고 해서 어두육미라는 말이 있다. 그 맛있는 대구 대가리를 바삭하게 튀겨냈으니 시원한 맥주와는 찰떡궁합. 기름을 쫙 뺀 커다란 대구 대가리에 감자튀김을 얹어내면 지금까지의 대구 요리와는 전혀 다른 대구 대가리 튀김이 완성된다. 정통 대구 요리도 맛보고 싶다면 대구 대가리살의 쫀득한 맛이 일품인 대구 볼찜도 있다. 매운 고춧가루로 만든 칼칼한 양념과 아삭한 식감을 살려 살짝 데친 콩나물이 어우러져 입맛을 당긴다. 몸통은 고춧가루를 쓰지 않고 담백하게 맑은 탕으로 끓인다. 겨울에 가장 많이 찾는 메뉴다. 대구가 제철을 맞아 통통하게 살이 올랐다. 10월부터 1월까지 가장 많이 잡히는 대구는 겨울철 대표 생선. 시원한 탕으로도 좋고 바삭한 튀김으로도 이색적인 맛을 즐길 수가 있다. 바삭한 튀김에는 간장, 마요네즈, 칠리까지 총 3가지의 소스가 함께 나오기 때문에 입맛에 따라 곁들여 먹는 즐거움도 있다. 그야말로 술을 부르는 안주. 치킨보다 담백하고 바삭한 맛으로 최고의 안주 자리를 넘보고 있다. 자, 대구 대가리 명물 대명과 대백을 위하여! 지금 나오는 거지? 씹는 소리까지 맛있는 대구 대가리 튀김. 튀겨서 통째로 먹는 생선 대가리는 과연 어떤 맛일까? 바삭바삭해요. 고추 먹으면 돼. 좀 다른 게 되게 고소해요. 고소하고 이게 기름기가 좀 적네. 되게 담백하고. 의외로 기름기가 작아. 치킨보다 좀 담백하고 고소하고 질리지 않고 소문도 깠는데 역시 대구 대가리 짱입니다요. 오, 드실래요? 골목골목 즐거운 이야기가 숨어 있는 곳. 오래된 친구같이 푸근한 국밥 한 그릇. 먼 바다에서 가져와 대구식으로 얼큰하게 만든 보교리. 입안 가득 퍼지는 고소한 대구 대가리 튀김까지 어떤 음식이라도 대구만의 색을 내고 대구의 이야기를 담아낸다. 이 겨울 볼거리 먹을거리가 가득한 색깔 있는 대구로 떠나보자.